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운리 신청사 착공식을 30일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춘천시 동래면 고운리 일원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다목적 강당과 전면 광장, 옥상 정원 등을 갖출 계획이며 1,600대 이상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청사를 착공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높아진 우리의 위상에 맞게 거기에 걸맞는 획기적인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는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가 1도 1 국립대학 출범을 기념해 30일 춘천 캠퍼스 백령 아트센터에서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대는 지난 3월 1일 강릉 원주대와 통합해 학생 3만 명, 교수 1,400명 규모의 전국 최대 국공립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캠퍼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강원도 전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대와 교육부는 이날 선포식에서 통합 이행 협약서 교환식을 갖고 통합대학의 자원 배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촛불 시민행동과 광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주최 경선 토론회 무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촛불 시민행동과 광문근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토론회 무산은 소통 중심의 중앙정부 기조와 다른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투명한 공개 토론을 통해 국정 동력을 얻듯 당당한 후보라면 토론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에 기대어 시민과 당원의 의결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단일 후보가 아닌 이상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비 후보가 시민 앞에 서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는 토론회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미 검증됐다는 자의적인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비겁한 독단입니다. 한편 원주 촛불 시민행동은 앞으로 경선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릉 AI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는 30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시가 발표한 13조 8천억 원 규모 강릉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한근 예비후보는 1기가와트 전력 공급은 변전소와 송전설로 환경 영향, 주민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전에 확인한 결과 전력 공급 계획은 없었다며 시의회 보고나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가 올 길이 없고 주민 동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공식부터 벌인 행태는 매장 기름도 없는 곳에서 유전을 캐겠다는 허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명백히 선거를 앞두고 내지르고 보는 장밋빛 공약이고 강릉시는 지난 19일 강릉 남부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사업자 측은 지난 26일 강릉시 강동면에서 1단계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8일 원주시 학성동 정지길 일대에서 2026 연탄은행 성묘식을 개최하고 연탄 나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성묘식은 지난 겨울 동안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기후위기 취약 가구를 지원해온 연탄 나눔 활동의 마무리 자리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00여 가구에 연탄 19만 7천여 장을 지원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3천 장을 추가로 전달해 20만 장 연탄 지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3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선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서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겁니다. 정선군은 또 지급이 보류됐던 1월분 기본소득을 3월분과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기본소득 중 편의점 주유소 등 상한액 5만 원 제한 금액을 2월하면 다음 달에 합산해 1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포함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로 경증 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 태백시가 4월 한 달간 2026년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자녀 가정은 둘째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 체험학습비이며 체험학습비는 학교 급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76명이 지난 19일 김해공항을 통해 처음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횡성군이 사전에 마련한 전세버스를 통해 곧바로 횡성으로 이동했습니다. 횡성군은 원활한 계절 근로자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입국 절차와 초기 정착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영월 지역자활센터 와플렛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활센터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식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와플렛과의 협약을 통해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제20회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는 동강 할미꽃 화분 만들 회는 동강 할미꽃 개화 시기를 맞아 20해의 봄 함께한 생명의 축제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동강 할미꽃 화분 만들기, 보물찾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세대 공감 놀이터와 시니어 패션쇼,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평창 소방서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나 산모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소방서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출산 예정일과 병원, 병력 등을 사전 등록하면 신고 접수와 동시에 구급대원에게 정보가 전달돼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4시간 의료 상담과 다문화 가정 임산부를 위한 통역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에서 정체불명의 폐기물 의심 물체들이 방치돼 논란입니다. 한 건설업체에서 자신들의 땅이라며 무단으로 방치한 건데 원주시는 현장 점검 후 미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량한 새소리와 계곡 물소리, 자연이 주는 휴식이 가득한 곳, 원주의 자랑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연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둘레길 한편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쓰였던 폐기물로 의심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를 걸으러 왔는데 저기 뒤에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좀 흉물스럽기는 하네요. 많이 저게 깨끗하게 치워지면은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올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주차장 바로 옆에 방치돼 있어 방문객들이 마주하는 첫인상마저 훼손되고 있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배관자재부터 샌드위치 판넬, 거기다가 폐석재까지 다양한 건축 관련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쪽 주차장을 올라가 보니 또 다른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덤불에 쌓인 모습을 보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됐지 뭐 한 3년 되면. 3년도 넘었다고요? 자기네 그 땅하고 샀어요. 확인 결과 이 물건들은 한 건설업체가 쌓아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계속된 연락에도 해당 업체 측은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담당 부서를 찾아봤습니다. 그 관계자랑 얘기를 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임야의 그 건설자를 적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으면. 답답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우선 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지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허가가 나간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건축자재든 폐기물이든 허가 없이 쌓여 있다면 불법입니다. 원주시는 현장 점검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미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한 치악산 둘레길이 행정의 공백과 기업의 무책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수요 유치 등 핵심 변수도 남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지역 첫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강릉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강릉시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사업은 5단계 중 1단계로 1조 4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8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강릉시 옥계면과 강동면 일대로 시설을 확장해 최종적으로는 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자 측은 건축비와 IT 설비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여러 유관 기업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일자리, 또 지방 세수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지방 자립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자 측은 이달 중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뒤 상반기 내 자본 조달을 마치고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실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해외 수요 기업의 유치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전력 확보와 토지 확장, 적기 준공 가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금융권과 대기업, 해외 투자자 등이 참석하면서 초대형 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시행사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상황과 관련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갈등을 거친 결과 강릉이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26년 상반기 해외 기업들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저들과 업무 협의 사항 및 세부적인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서 최근 삼성 SDS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60메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충남 천안 등지에서도 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강릉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그 속도가 더욱 빠른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빈집 10곳 중 4곳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단지 한복판에 있는 허름한 기와집. 대문은 망가져 있고 집 주변엔 온갖 잡초가 무성합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인데 흉물스러운 모습에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담배 불 같은 거 버리고 그러면 그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나빠요.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죠. 뭐저 그래가지고. 강원자치도 내 이런 빈집은 모두 7,091호. 전국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15년째 비어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빈집에는 이렇게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는데요. 강원도는 빈집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해 모두 4,041호를 정비합니다. 매년 500호 이상씩 5년 동안 빈집 10곳 중 4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빈집을 철거한 터 일부는 소유주와 협의해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빈집이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이 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뭐 범죄 유발 요인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빈집 소유주에게 세제 감면 혜택과 철거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비 사업 동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빈집 정비가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호수 지방정원 조성 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춘천시는 내년까지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갖춘 호수정원을 만들고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호수지방정원이 조성될 상중도 일대입니다. 올해 초 춘천시가 공사업체 선정을 마치면서 다음 달 첫 삽을 뜰 준비를 마쳤습니다. 축구장 25개 규모 면적인 18만 제곱미터 부지가 거대한 호수정원으로 탈바꿈됩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물, 숲, 산세 등 자연을 주제로 한 테마정원과 맨발 체험길, 수변 산책로 등을 조성합니다. 시민 참여 공간으로 꾸며지는 정원을 비롯해 호숫가에서 카약을 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달 강원도가 춘천 호수정원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승인 절차를 넘기면서 전액 삭감됐던 올해 예산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도비 14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도의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이 지금 안에서 1회 추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중도 고산부지에 건립 중인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와 온실도 올해 중으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완료하고 향후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와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해서 2032년 정도까지는 국가정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둔 호수정원. 춘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